안녕하십니까. TV특파원 안유식입니다. 지난 2일 저희가 사는 이곳 버지니아주에 주지사 선거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패배하고 공화당 후보가 한 2% 차이로 신승했는데요. 워싱턴 DC 바로 아래 주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충청북도, 충청남도 도지사 선거인 셈인데 뭐가 중요하냐? 혹은 뭐 관심 가질 필요가 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적 파장으로 보면 우리나라 서울시장 선거 그 정도의 충격을 가져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거대주인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등이 이미 각각 민주당, 공화당이 장악한 지역이라 거의 고정돼 있다시피 한데 반해 퍼플 스테이트, 즉 경합주였고 선거 시기가 항상 중간선거 직전에 치러져서 전체 선거판을 예측할 수 있는 토향계 역할을 했던 주이기 때문입니다. 이곳 버지니아는 지난 12년 동안 그런데 민주당이 장악해왔었고 반쪽으로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10%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주가 공화당으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오늘도 워싱턴 특파원들 함께했습니다. 김기현 특파원. 네,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우선 이정민 기자, 버지니아를 포함해서 몇 가지 선거가 동시에 치러졌죠? 선거 결과 좀 알려주시죠. 네, 유치원 2일에 치러진 선거였죠. 미니 지방선거, 바이든 정부 들어 말씀하신 대로 처음 치러진 주요 지방선거였습니다. 버지니아주, 이제 저희가 있는 데가 버지니아주인데요. 버지니아주 뿐만 아니라 뉴저지주, 뉴욕 옆에 있는 데죠. 그다음에 뉴욕, 보스턴, 시애틀, 애틀랜타 시장 등등을 뽑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좀 사소한 주목할 만한 거리들이 좀 있었어요. 보스턴에서는 대만계 이민자 2세 여성 미셸 우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 시장을 뽑기 시작한 지 200년 동안 백인 남성이 지배했었던 지역입니다. 여기를 비백인 여성이 당선돼서 아주 상징적이라고 했었고요. 뉴욕에서는 경찰 간부 출신, 구청장 출신 에릭 애덤스 민주당 후보가 예상대로 당선이 됐습니다. 흑인으로서는 두 번째라고 해요. 여기까지는 민주당이 좋았는데 아까 안주식 특파원이 말한 것처럼 가장 큰 선거, 가장 관심이었던 선거,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정말 씁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기존의 민주당 후보였던 자리를 공화당, 그것도 친 트럼프 후보라고 분류되는 후보에게 넘겨줬는데요. 이 공화당 후보 이름이 글렌 영킨입니다. 이 민주당의 테리 맥컬리프 후보를 누르고 이제 당선이 됐어요. 영킨 후보는 이 사모펀드 CEO 출신이에요.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의 CEO 출신이고 이번이 첫 선거였습니다. 근데 상대였던 민주당의 맥컬리프 후보는 정치 경력이 좀 화려해요. 2018년까지 일단 버지니아 주지사를 한 4년 동안 해서 이미 재선 도전이고요. 힐러리 클린턴 캠프에도 있었고 굉장히 정치 경력이 화려한데 그런데도 진 겁니다. 이게 또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한 8월, 한 석 달 전, 2달 전까지만 해도 공화당이 민주당 후보한테 한 6% 정도 지던 지역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아까 안주식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버지니아주는 또 민주당이 줄곧 계속 좀 최근에 줄곧 이겼던 지역이고요. 대선 4번, 주지사 선거 5번 중에 4번 계속 민주당이 이겼던 기대여서 민주당으로서는 우세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었던 곳인데 이번에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곳, 주지사 선거를 또 한 데가 뉴저지였는데 여기서는 민주당이 워낙에 압승할 걸로 예상했던 지역이어서 민주당도 사실 넋을 놓고 있었던 지역인데 여기까지도 박빙으로 갔어요. 결국에는 민주당이 이기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신승이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이겼다고 해야 되나 좀 씁쓸함이 남는 선거가 됐고요.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고 공화당 입장에서는 또 좋긴 한데 이게 좀 또 어떻게 봐야 될까 좀 난감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약간 결과가 전체적으로는 공화당 쪽에 확 우위가 간 지금 집권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씁쓸할 수밖에 없는 전체적으로는 그런 결과를 남긴 선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자세히 볼까요? 영킨 후보, 공화당 영킨 후보의 전략은 첫째는 경제, 둘째는 교육 문제였고 상대편 민주당의 맥컬러프 후보의 전략은 영킨 후보는 트럼프다. 영킨 후보를 찍으면 트럼프가 당선되는 거다. 이런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양 후보의 전략이 왜 이렇게 전개됐고 영킨 후보의 전략이 먹힌 이유가 뭔가요, 김양순 기자? 일단 민주당이 굉장히 나이브했던 것 같아요.
그 버지니아는 12년 동안 주지사 자리를 민주당이 놓은 적이 없거든요. 공화당에 뺏긴 적이 없는 지역인데 12년 동안의 어떤 승리가 나이브한 전략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 영킨을 공격한 거는 쟤는 트럼프야, 트럼프의 아류야, 공화당은 트럼프야라는 거 그거 하나 플러스 쟤 굉장히 돈 많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무구한 애야. 실제로 영킨하고 이 맥컬리프 후보는 10살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정치 경험이 없고 4천억입니다. 재산이 4천억이고 굉장히 또 잘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외양을 가지고 공격을 한 거죠. 쟤 잘생겼지? 아무것도 모르지? 돈은 많지? 순진무구한 철부지 부잣집 도련님이야. 플러스 제 백신도 반대했고 트럼프가 온갖 나쁜 행동 그리고 사고 많이 일으켰던 거 알지? 사고 뭉치 트럼프야라고 공격을 했어요. 정작 이 영킨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전략 그리고 영킨이 내놓은 정책적 공약에 대해서는 전혀 반박하거나 아니면 신경도 쓰지 않았다. 아주 나이브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물을 보면은 뚜껑을 열어보면은 영킨의 전략은 어땠냐? 영킨은 트럼프가 한 번도 유세에 온 적이 없습니다. 유세에 트럼프가 오지 않았지만 이거를 아주 현명하게 트럼피즘을 이용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어떻게 이용을 했냐? 잘생긴 얼굴과 따뜻한 스웨터를 입은 아저씨의 복장을 하고 식료품점에 가서 광고를 찍었어요. 지금 물가가 급등하고 있거든요. 식료품점에 가서 사람들하고 같이 야 물가 너무 비싸지 내가 이 식료품에 대해서 개별 소비세 폐지해 줄게. 너네 어려운 장바구니 물가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바로 옆집에 사는 아저씨처럼 부잣집 도련님이 아니라 너네가 양파 하나 당근 하나 사는 거 여기 내가 개별 소비세 폐지해 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경제가 먹혔고요. 두 번째는 교육 문제가 가장 크게 먹혔습니다. 교육이 뭐였냐? 지금 이 백인 중산층,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 정부가 들어온 다음에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육들,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요. 다양성은 이제 흑인이나 히스패닉이나 아시안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성을 가지고 이 애들 모두를 다 포용하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학교에서 뭐 이제 애들도 노동절 뭐 이렇게 땡스기빙 쉬는 날 있잖아요. 이 학교의 달력들을 이슬람 달력, 그다음에 히스패닉 달력, 중국 달력, 너네 국경일에 우리가 다 쉴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 약간 백인이 여기서 60%가 이상인데 황당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우리 휴일에 못 쉬고 중국 휴일에 쉬어야 되는 거야? 중국 휴일을 우리가 중국의 설날에 왜 쉬어야 되지? 이런 반감들이 생기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성적 다양성입니다. 트랜스젠더 혹은 내가 동성애 아니면은 어렸을 때 나의 성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예컨대 남자 학생이 나는 여자인 것 같아 라고 치마를 입고 다니겠다라고 하면은 학교에서 그걸 허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치마를 입은 남학생은 여학생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사고가 났을까요? 성폭행의 사고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교육 문제에 대해 학부모들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는데 영키는 바로 이 점을 공략했어요.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줄게. 어떻게 보면은 부잣집 도련님이다, 트럼프다라고 공격했는데 알고 보니까 장바구니 물가 해결해줄게. 그리고 너네 부모들이 직접 학교 교육에 들어가서 우리 애들이 배우는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줄게. 아주 자잘하고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다, 부잣집 도련님이다 라는 공격은 전혀 씨알도 안 먹히게 된 거죠. 이게 지금 트럼프 후보를 사실은 오히려 친트럼프 후보라고 얘기가 나오는 영킨 후보는 트럼프와 김양수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를 뒀어요. 친트럼프 후보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세도 거부했고 본인이 오히려 트럼프를 자기한테서 떼어내는 방향으로 선거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공화당 내 지지도 확보하고 이런 약간의 거리두기를 하면서 또 트럼프랑 완전히 끊어지진 않는 이런 어떤 그 간격 이런 거를 잘 이용했는데 오히려 여기 선거에서 트럼프를 끌어들인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 후보였어요. 맥컬리프 후보가 오히려 계속 저 영키는 트럼프와 친해. 트럼프 쪽 사람이야. 이렇게 계속 트럼프를 끌어들여왔거든요. 우리가 보통 정치 문법에서 이렇게 다른 쪽,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트럼프라는 어떤 공화당의 지금 상징 같은 이런 인물을 계속 언급하게 하는 거를 상대편 후보가 쓰면 요거는 우리 정치 이론에서는 진다는 얘기예요. On education, whose lead would Glenn Youngkin follow? President Trump represents so much of why I'm running. That's right, Glenn Youngkin would bring Donald Trump and 바이든 정부가 지금 집권을 하고 있잖아요.
바이든 정부가 집권을 하고 있는데 벌써 10개월 전에 일을 했던 트럼프 정부 얘기를 계속하는 거는 현재 지금 잘 먹히지가 않아요. 미국 사회에서는. 어쨌든 지금 바이든이 벌써 집권 10개월을 했고 트럼프의 실책은 살짝 잊혀지면서 바이든 정부의 실책이 계속 지금 언급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를 계속하는 게 안 먹히는 거예요. 사실은 중간 선거는 보통 집권당이 많이 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정부에서 하는 실책들이 현실적으로 내 눈앞에 유권자들의 눈앞에 더 와닿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권당한테는 매번 좀 불리한 그런 선거라고 얘기가 많이 되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의 지지율이 안 그래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민심 위반까지 자꾸 보이는 상황에서 트럼프만 얘기를 계속 하니까 사실은 선거 전략을 좀 잘못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기 그 영킨 후보는 정말 그 이정민 그 특파원이 말한 것처럼 트럼프와 적절한 거리두기, 굉장히 절묘한 거리두기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근데 그 영킨 후보의 전략을 조금 그 좀 살펴보면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저기 김양수 특파원이 말한 것처럼 교육 문제를 이 선거 전략 중심에 놨단 말이에요. 이 영킨 후보 팻말 구호가 페어런트 영킨, 부모님들, 학부모님들 영킨입니다. 이게 그 구호였거든요.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특이하더라고요. 이게 교회 중산층의 학부모들을 상대로 굉장히 어필을 했다. 이번 선거에서 영킨 후보 전략이 굉장히 특이한 전략 같은데요. 김비영 기자, 이 전략은 왜 이런 그 방향을 띠게 된 걸까요? 선거가 본격화되던 시기였죠. 10월 초에 영킨 후보 진영에서 학부모가 중요하다. 영어로는 Parents Matter 이런 구호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미국 교육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비판적 인종이론, 영어로는 Critical Race Theory, 그러니까 줄여서는 CRT라고 하죠. 이 문제를 파고들었는데 이게 백인 유권자들, 특히 학부모들한테 먹혔던 것 같습니다. 비판적 인종이론은 인종차별을 구조적 문제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백인 우월주의가 존재하고 이는 미국 사회의 법과 사회, 관습체계 여기에 다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인종에게 불리한 환경을 재생산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영킨 후보는 민주당이 공교육 체계 내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려 한다며 자신은 학생과 학부모 편이라고 하면서 이거에 저항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먹혔던 거고 여기에다가 코로나19에 따른 등교 중단 조치도 있었었죠. 여기에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같은 데에 대해서도 불만이 상당히 높았는데 여기에 그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자신이 학부모와 학생들 편이라는 걸 강조했던 것이 먹혀들었던 것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사실 이 라우든 카운티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라우든 카운티는 버지니아주를 서울시라고 치환을 해본다고 하면은 아마 강서구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재력이나 아니면은 학생들 수나 이게 강서구 정도 되는 규모인데 이 라우든 카운티에서 학부모가 배관공인 아버지예요. 백인인 아버지가 배관공인데 블루진을 입고 교육위원회에 따지러 갔다가 경찰을 불러가지고 학교 교육위원회에서 이 아버지가 뒤로 이렇게 수갑이 묶인 채 끌려 나오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는 거를 알려지면서 점점 더 표가 영킨 쪽으로 쏠리게 되는 굉장히 대박 사건인데요. 이 라우든 카운티, 즉 강서구 교육청의 사건이 전국적인 미국 전역의 사건으로 비화가 될 정도가 됩니다. 뭐냐면은 이 아버지, 배관공인 백인의 아버지는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딸이 화장실에서 계속 성추행을 당한다라고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딸한테 성추행을 한 애는 남자입니다. 남자가 어떻게 여학생 화장실에서 딸을 성추행할 수 있느냐라고 알아봤더니 이 라우든 카운티가 전형적인 버지니아는 이제 민주당 교육을 하니까 아이들이 성적 정체성을 아직까지 내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치마를 입고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는 아이는 여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근데 이 남자 아이는 그걸 악용을 한 거죠. 내가 스스로를 여자라고 생각해서 성적 정체성에 혼란을 느껴서가 아니라 여자애들을 가지고 어떤 성적 바이올레이션, 즉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치마를 활용한 겁니다. 그 치마를 입고 실제로 여학생 화장실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 여학생을 성추행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걸 따지러 간 아버지는 학교 교육위원회에 의해서 경찰에 의해서 수갑을 차고 개처럼 끌려 나오는 그런 영상이 연출이 된 거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의 분노가 일파만파 일어납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이 아이는 이미 다른 학교에서도 똑같이 치마를 입고
여학생 화장실에 들어가서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질렀던 아이였어요. 근데 이것들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 버지니아주 민주당에서 다양성 교육이라는 것이 훼손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쉬쉬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이 라우든 카운티 버지니아주의 검찰총장도 역시 선거로 뽑거든요. 버지니아주의 검찰총장 역시 이 사건을 묵인해왔던 걸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어런트 영킨, 학부모님 저 영킨이에요. 제가 이거 해결할게요. 당신들의 목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사람들에게 먹히게 된 거고, 아이오와 그리고 오하이오 이런 다른 시골 중서부 주들의 공화당들이 바로 학부모들에게 이메일을 쓰기 시작합니다. 저희 공화당이에요. 저희가 페어런트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릴게요. 바로 전격적으로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반영된다. 우리 정치에 반영될 수 하겠다라는 것을 공화당의 전략으로 수정을 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티파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티파티가 사람들이 모여서 나의 작은 목소리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겠다라는 거였잖아요. 이제 공화당은 영킨의 승리로 인해서, 버지니아의 승리로 인해서 다음 중간 선거를 교육 문제로 가져갈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갔다 오자마자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게 선거 다음 날이었는데 그 기자회견의 내용은 사실 백신 더 맞자, 뭐 어린이 백신 접종 시작한 거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런 굉장히 좀 뻔한 얘기였습니다. 유럽 순방 갔다 오자마자 긴급하게 예정에도 없던 기자회견 잡을 정도의 내용 치고는 내용이 좀 약소했어요, 사실. 그래서 선거 결과에 대한 언급에 사실은 더 시선이 쏠렸는데, 사실 이 선거 전에 영국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 했거든요. The race is very close. So it's about who shows up, who turns out. And granted, I did win by a large margin. But the point of the matter is that I think that this is going to be, we all knew from the beginning, this is going to be a tight race. 이때 좀 약간 예견을 했는지 민주당이 저도 나의 대통령직 수행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책 변화보다는 좀 뭐 내가 이제 더 강하게 그동안에 본인이 하려고 하는 아젠다를 좀 밀어붙이겠다는 식의 예고를 한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말이었는데, 아까 김기현 특보원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주지사 선거 전에 이제 자기가 계속 주장해왔던 국회에서 특히 민주당 일부에서 통과시키지 않았던 아젠다죠. 인프라 예산, 사회복지 예산, 이거 통과돼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걸 더 강력하게 통과시키겠다라고 기자회견에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선거 끝나고 나서 이걸 어떻게든 통과를 시켜서 경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좀 운을 건 거죠.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는 그런데 민주당이라는 당으로 봐서는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거 봐서 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당장 민주당의 이 가장 핵심적인 지금 현안은 내년 11월 중간선거거든요. 이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런 결과가 나와서 사실 충격적인 건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런 정책들, 이 성공 여부에 따라서 민주당의 앞으로의 움직임이 더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뭐 경제를 살리고 뭐 이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해서 나한테, 다음 선거에 나가야 하는 나한테 피해가 올 수 있으면 이제 민주당이 4분 오열되면서 이제 민주당 힘이 빠지고 바이든 정책도 드라이브를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든 좀 지지율을 돌려놓을 필요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앞으로 이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갈 것이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드라이브를 걸어서 계속 밀어붙여서 어떻게든 성공시키려고 하겠지만 좀 새로운 아젠다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좀 실수 덜하고 좀 조심스러운 정책을 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확확 앞으로 나가는 그런 정책들은 조금 채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려는 그런 심리가 좀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은 영킨 후보의 승리로 내년 그리고 24년 대선까지의 어떤 승리 공식을 찾았다, 이런 평가도 지금 나오더라고요. 근데 열성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을 잡아놓고 여기에다가 교회 중산층의 어떤 비판적 지지까지 이렇게 더할 수 있는 성공 방정식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김양순 기자, 이 공화당이 그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이, 그러니까 성공 방정식은 나왔지만 이거를 받아들여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 트럼프 성격으로 보면 그것도 좀 물음표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당장 이 전략, 성공 전략 혹은 성공 방정식의 이름이 트럼프 없는 트럼피즘이에요. 트럼피즘인데 트럼프가 없어야 성공을 하는 게 방정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감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 일단 이번엔 먹혔어요. 트럼프 없는 트럼피즘. 트럼피즘이라는 게 뭐죠? 결국에는 백인 우월주의입니다. 우리 백인들이 굉장히 우월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난해에 몰아닥쳤던 어떤 블랙 라이프 매러라든가 아니면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왼쪽으로 쫙 끌고 가가지고 그냥 다양성 교육해봐. 그 다음에 사회에서 다양성 가져와봐 라고 했던 거에 역작용, 반작용으로 아니야 다시 오른쪽으로 가. 다시 백인이 중요해. 이렇게 가자는 거거든요. 그 트럼피즘을 열성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현장에 없어요. 하지만 막판에 투표가 일어나기 투표 전날 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해주죠. 영키는 내 편이야. 찍어줘.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투표장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열성적으로 몰려가서 바로 표를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트럼프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이 백인 지지자들 그리고 중산층으로 옮겨간 굉장히 바이든 정부에 지금 비판적으로 변한 어떤 중산층들을 트럼프 없이 공략을 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어요. 다음 중간선거에서 아마 많은 공화당, 특히 중서부 지역의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이 방정식을 차용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크게 부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는 당장 다음 중간선거까지는 트럼프 없는 트럼피즘에 호응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네, 결국 지난 대선의 패배를 딛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이 힘을 받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미국 정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김경 기자, 그렇다면 트럼프가 부활하게 되는데요. 미국 정치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어떤 함의가 있을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영킨 후보와 연관지어서 집중 공략했던 것은 패착으로 드러났습니다. 영킨 후보 측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하면서 비판에 맥이 빠졌던 거죠. 하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은 투표장으로 나왔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이번 선거에서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투표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요, 나왔느냐 하는 건데요.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에 민주공화 양당은 버지니아에서 표를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후보 진영에서는 240만 표대,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진영에서는 190만 표 정도를 득표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지사 선거에서 영킨 측에서는 166만 표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 줄어든 표차가 23만 표가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맥컬리프 후보 측은 159만 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표가 얼마나 줄었냐면은 80만 표 가까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얘기해갖고 민주당 지지층이 투표장에 대거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명확하게 쓰러뜨려야 하는 상대가 나타났을 때 민주당이 보였던 표결집 현상이 이번에 없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선 자신의 영향력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이번 선거 결과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지지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을 후보로 밀어주는 줄세우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근데 공화당은 그러면서 선거 결과가 민심 위반,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민심 위반을 의미한다고 보고 대대적인 정치 공세에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1년여 정도 남았는데 그 중간선거 때까지 전국 주도권을 놓고 민주공화 양당이 치열한 정치적 다툼을 벌이는 게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는 그 중간선거에 무엇을 내세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전초전으로서 서로의 카드를 대놓고 다듬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트럼프와 엮기만 하면 중산층은 우리 집토끼야 하는 안일한 선거 전략이 이번엔 전혀 먹히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과 바이든 진영에 던져준 큰 교훈인 것 같습니다. 여당 자신들의 분열로 인해서 지지부진한 사회개혁, 그 사이에 폭등하는 물가 등 가중되는 서민들의 고충에는 눈을 돌린 대가가 이번 버지니아 선거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있을 중간선거 그리고 2024년 대선을 둘러싼 정치 소용돌이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저희 이 워싱턴 특파원들도 서서히 긴장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폭풍전의 워싱턴 정가 소식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